혹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한때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이었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먼 옛날 우리의 아주 오랜 조상들은 말이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까마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말 처절하고도 끈질긴 생존 싸움 속에서 피어났다는 놀라운 진실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마치 할머니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들려주시던 정겨운 이야기처럼 그 아득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가 가득했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아주 먼 옛날로 돌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따뜻하고 풍요로운 대지 위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빙하기라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기 전 지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드넓은 숲은 울창했고 강물은 맑게 흘렀으며 들판에는 온갖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생명이 넘쳐나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숲의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곳에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용감한 사냥꾼이 이끄는 작은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탐스러운 열매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손을 뻗어 맛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었죠. 강가로 나가면 맑고 투명한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그리 어렵지 않게 그들을 잡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 또한 지금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숲을 거닐다 보면 순한 초식동물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다니며 식량을 얻는 것은 그다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매머드 떼조차도 한가롭게 강가에서 물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자연의 너그러움 속에서 풍요로웠고 큰 걱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먹을 것을 구하고 밤이 되면 모두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비록 거창한 문명이나 복잡한 도구는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자연의 품 안에서 더없이 만족스럽고 평온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은 끝없이 이어지고 푸른 하늘 아래 생명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을 영위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숲속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에도 서서히 서늘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가득 채웠던 싱그러운 풀들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누렇게 시들어갔죠. 강물은 예전처럼 힘차게 흐르지 못하고 물살이 약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가장자리부터 얇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따뜻했던 바람은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불어왔고 하늘은 맑고 푸른빛 대신 회색빛 먹구름으로 뒤덮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위와 그의 무리는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를 그저 자연의 작은 변덕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환절기처럼 잠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따뜻한 기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씨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와 모두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숲속을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죠. 평소 같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작은 동물들은 보금자리 깊숙이 숨어버렸고 사냥감으로 삼던 큰 동물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동료들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어나면서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숲에서 열매를 따는 일도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무리 전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는 앞을 가로막았고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체온을 빼앗아 갔습니다. 푸른 초원 대신 누런 갈색빛 땅이 끝없이 펼쳐졌고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냈습니다. 바위 무리의 얼굴에는 늘 피어있던 미소 대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내일이 오늘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으니까요.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삶의 터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빙하기의 본격적인 도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끝없이 눈이 쏟아져 내렸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따뜻한 땅은 이제 꽁꽁 얼어붙은 동토로 변해버렸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위는 무리를 이끌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길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했으니까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벌판을 헤치며 걷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매 순간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지쳐 쓰러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생존이 자신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대한 매머드 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그들을 사냥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날카로운 석기 하나와 맨몸으로 거대한 동물에 맞서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무리 전체가 힘을 모아 매머드를 추격하고 얼어붙은 강가나 깊은 눈 속에 빠뜨려 사냥하는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사냥에 성공해도 맹수들과 사냥감을 놓고 다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배고픈 늑대떼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붙었고 매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해왔습니다. 바위와 그의 동료들은 맹수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내야만 했죠. 밤이 되면 꽁꽁 얼어붙은 동굴 속으로 몸을 피했지만 여전히 추위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온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눈빛만은 살아남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류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류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강렬한 의지는 마침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죠. 무리 속의 누군가는 우연히 번개에 맞아 타오르는 나무를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산 폭발의 불꽃을 경이롭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류는 차가운 어둠을 밝히고 몸을 녹이며 배고픔을 달래는 따뜻한 불꽃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의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해 스스로 불씨를 일으키고 유지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맹수들의 습격에 밤새도록 떨 필요가 없었죠. 불빛은 어둠 속 공포를 몰아내고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또한 불은 굳은 고기를 부드럽게 익혀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 주위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다지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불을 통해 비로소 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동굴을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빙하기의 추위는 그들에게 더욱 날카롭고 효율적인 도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전에 단순한 석기만으로는 거대한 매머드의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거나 단단한 뼈를 부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바위와 그의 동료들은 수없이 돌을 깨고 다듬으며 정교한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서는 사냥감을 정확히 꿰뚫는 창끝, 가죽을 얇게 저미는 칼날, 그리고 뼈와 나무를 가공하는 끌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도구들은 사냥의 성공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동물 가죽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두꺼운 동물 가죽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을 넘어 추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석기나 뼈로 가죽을 긁어 부드럽게 만들었고, 동물의 힘줄이나 식물의 섬유를 이용해 바늘과 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에 꼭 맞는 옷과 신발을 지어 입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 겹의 가죽옷은 혹독한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그들의 체온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추위 속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더 먼 곳까지 사냥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를 넘어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고 지혜를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불을 피우고 다른 한 명은 사냥감을 추적하며 또 다른 이는 도구를 다듬고 옷을 만들었죠.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력이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굴벽에는 자신들의 사냥 성공을 기원하고 무리의 안녕을 바라는 그림들이 하나둘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염원이 담긴 예술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신성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혹독한 빙하기의 한가운데 바위와 그의 무리는 불과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얼어붙은 세상을 기어이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간답게 살아갈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기어이 길을 찾아내는 인류의 불굴의 의지와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조상들의 후예였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피워올린 작은 불씨가 오늘날 문명의 거대한 불꽃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